모든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2라운드 1경기입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훈 해설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경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1라운드도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참 각 팀이 울고 웃었던 1라운드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긴 팀들은 지금 다음에 연승을 하기 위해서 또 네. 이번 2라운드 열심히 들 거고요. 진 팀들도 또 분발을 해야 되겠죠. 네, 참 치열했던 1라운드였는데요. 지금까지 순위표와 함께 오늘의 오더도 함께 공개합니다. 네, 부강탁스가 3승을 거두면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인제하늘내린과 포항포스코 캠텍 그리고 여수거북선은 동률이 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항곰소소금과 SG골프, 호방건설, 서귀표 70리 이 팀들은 저번 라운드에 패했죠. 네, 1라운드지만 시작이 좋은 팀도 시작이 좋지 않은 팀도 있었네요. 네, 서울 부강탁스의 최정 선수 장고대국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예, 아무래도 권효진 감독이 최정 선수가 장고에 강하기 때문에 계속 장고를 질 때까지 내보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이 곡은 김신영 선수와 권주리 선수. 이 대결은 첫 대결이지만 권주리 선수가 그래도 가능성을 보여줬었어요. 예, 1라운드에 오유진 선수가 붙었죠. 예, 좀 아쉽게 패했는데 이번 라운드 또 한번 뭔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국 속기전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이 두 선수는 첫 대결이지만 비공식 대국에서는 둔 적이 있습니다. 예, 며칠 전에 있었던 사계도시 대항전에서 박지현 선수가 위지잉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이번 대결도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박지현 선수는 지난해를 화려하게 장식하기도 했는데 아깝게 MVP를 놓쳤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오유진 선수가 너무 잘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결 좀 어떨까요? 예, 오늘은 부광탁스가 저번 라운드에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부광탁스 입장에서는 연승을 이어가고 싶을 거고요. 경기 호방건설 같은 경우 아깝게 패했기 때문에 네. 이번 라운드에 분발해서 꼭 승리를 거둬야 될 것 같은데요. 지켜봐 주십시오. 네, 2라운드 1경기 과연 기분 좋은 승리는 어느 팀에게 돌아갈까요? 지금 두 팀의 대결 바로 시작합니다. 2016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2라운드 1경기입니다. 서울 부강탁스와 경기 호반건설의 대결. 네, 오늘은 백대현 심판위원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윤영 선수와 최정 선수. 두 선수가 장고대국을 펼치게 됐는데요. 1시간에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상대 전적은 최정 선수가 3대 0으로 앞서 있어요. 네, 2국 속기대국인데요. 김신영 선수와 권주리 선수. 예. 10분에 40초 5회가 주어집니다. 예, 김신영 선수가 1라운드에서 작년 그 지긋지긋한 연패를 드디어 탈출을 했죠. 끊어냈어요. 김신영 선수도 언제라도 이 화려한 성적을 내줄 수 있는 선수였는데 뭔가 첫 승리를 거뒀으니 오늘 기대를 해봐도 괜찮겠네요. 예, 부광탁스는 최정 선수와 위지잉 선수가 막강 투톱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김신영 선수까지 잘해준다면 정말 강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반면에 경기 호반건설 박지현 선수가 1주전, 김윤영, 권주리 그리고 후보 선수는 또 일본 선수인 셰이민 선수를 지목을 했어요. 예, 시민 선수는 오랫동안 일본 여류 바둑계를 평정한 기사죠. 시민 선수가 보강이 되면서 경기 호반건설팀도 막강합니다. 네. 신생팀답게 가장 젊은 감독이 선임이 됐고요. 예, 이다혜 감독은요. 네. 김윤영 선수와 4살 차이뿐이 안 나죠? 네.
권주리 선수는 저번 1라운드에서 작년 MVP 오유진 선수에게 약간은 좀 무기력한 그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좀 부담감을 좀 떨쳐내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내용을 좀 선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주리 선수가 가장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번 시즌의 첫 출전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 프로가 되고 나서 그 스튜디오 대국이 거의 처음일 거기 때문에 좀 긴장을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 좀 편안한 마음으로 승부에 임하는 게 가장 좋죠. 예, 지금 두어지는 이 포석은 요 근래 많이 둡니다. 예, 프로기사들이. 서로 지키는 포석이네요. 예, 예전엔 이쪽을 갈라치면 보통은 이 귀구침 쪽에서 날짜 구침 쪽에서 벌리는 수가 많이 두어졌었는데요. 예전에 15년 전만 하더라도 네. 지금은 거의 이쪽에서 다가옵니다. 다가오고 그러면 백도 그냥 벌리는 것은 이쪽 짚는 자리가 아프다고 많이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이쪽에서 벌렸습니다. 보통은 5년 거의 전으로 돌아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쪽을 벌리는 수는 15년도 좀 더 됐죠. 제가 좀 짧게 네. 얘기해서 그런데 그럼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쪽에서 두고 또 요즘에는 반대쪽에서 두는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포석의 그 이론이 조금 변했다 그럴까요? 예전에는 이 귀구침이 집을 만드는데 아주 적격인 두 수라고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쪽에서 귀구침 쪽에서 날짜 구침 쪽에서 이 벌리는 것이 이쪽에 집을 만드는데 더 용이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네. 요즘 유행하는 이쪽으로 두는 수는 여기가 날짜로 굳혀져 있기 때문에 그냥 보통 두 칸을 벌리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러면 바로 짚어갈 때 더 좋다 그런 뜻이죠. 바꿔 말하면 여기서 백이 세 칸을 벌리지 않고 이렇게 두 칸을 벌렸을 때는 이렇게 짚더라도요. 이게 짚어가더라도 여기가 화점 쪽에서 날짜 굳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 눈목자를 달릴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최명훈 해설위원이 얘기해 주신 대로 포석 이론도 많이 변화가 있었고요. 요즘에는 하루가 다르게 또 유행하는 포석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이 기본적인 어느 정도 프로 기사라면은 그 이론적인 부분이 확립돼 있어야지 또 새로운 모양이 나오더라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 너무 유행하는 포석에 얽매여 있으면 그러면은 새로운 모양이 나왔을 때 적응하기가 좀 힘듭니다. 네. 실전에서요. 예, 보통 속기 바둑, 특히 좀 비중이 있는 중요한 바둑에서는 자기가 평소에 많이 쓰고 최고 잘 아는 포석을 들고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좀 많은 바둑이라던가 비중이 좀 적은 시합에서는 좀 자유스러운 이것도 더 보고 저것도 더 보고 한다든지 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이 여자 바둑 예. 리그 같은 경우는 또 속기전은 더욱 심할 테고요. 완전히 필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준비해 뒀던 포석을 두는 게 좋겠죠. 이 개인전이라면 그래도 선수들이 부담이 좀 적을 텐데 네. 이 단체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부담이 아주 많이 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서울 부강탁스팀은 지난해와 동일한 라인업이고요. 경기 호반건설은 신생팀입니다. 김윤영 선수는 지난해 경주 이사금, 그리고 권주리 선수는 첫 출전이고 박지현 선수는 부산 삼미건설에서 활약을 했었습니다.
경기 호방건설팀도 저번 라운드에 아깝게 패하긴 했지만 팀 전력이 막강합니다. 예, 김윤영 선수와 박지현 선수가 나이는 그래도 요즘 젊은 기사들에 비해서 약간은 있지만 기량이 아주 탄탄한 기사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아, 네. 김윤영 선수 바둑 스타일은 좀 안정감이 있고요. 박지현 선수는 그 순간순간 폭발력이 좀 있죠. 아, 바둑 네. 스타일이요. 예, 지금 김신영 선수가 여기까지 바짝 다가갔습니다. 그냥 보통의 느낌은 이 정도나 좀 많이 간다고 할지라도 한 이 정도가 보통일 것 같은데요. 엄청 많이 간 여기까지 갔습니다. 거군요. 보통은 예전 이론으로는 여기 나를자 흙의 굳힘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깝게 다가가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하다. 네. 좋지 못한 이유가 흙이 다른 곳을 두면은 이수의 값어치가 그래도 계속 작용을 합니다만 이런 곳을 갈라쳤을 때 과연 지금 여기 흙돌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돌이 약한지가 좀 의문입니다. 오히려 이 돌이 좀 더 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귀 굳힘에 이렇게 가까이 바짝 다가가는 가지 수는 않는 거군요. 자주 두어지는 수가 아니었는데 김신영 선수가 지금 들고 나왔고요. 네, 권주리 선수는 우선 우변부터 들어갔네요. 권주리 선수는 물론 이쪽에서 화점 쪽으로 침투를 해서 전단을 모색할 수도 있지만 여기도 상당히 백돌이 좀 약하거든요. 왜냐면 이 3선의 돌이 간격이 3칸이기 때문에요. 2칸이면 보통 바둑돌이 잘 끊기지 않죠. 네. 반대로 이런 쪽을 보시면 여기는 직접적으로 어떤 곳을 공략을 해도 당장은 수가 안 답니다. 3칸이기 때문에 항상 침투를 했을 때는 백도 괴로운 모양이 되죠. 여기서 흙이 침투한 장면에서 백은 그냥 3-3에 그냥 두는 것이 보통이죠. 그러면 흙이 이곳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하고 단수 치면 끊어서요. 때리면 위에서 끊습니다. 있는 것은 막아서 죽는 거고요. 그러면 흙도 단수 치고 때릴 때 적당한 패감을 쓰죠. 이 패는 그렇게 큰 패가 아닙니다. 왜냐면 다음에 백이 있더라도 또 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방금은 흙은 큰 패가 아니지만 백은 큰 패에 속할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한데 백도 이어두면 패가 약간 작아지는 형태였죠. 그리고 지금은 백이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죠. 그러면 단수를 칩니다. 당연히 나가겠죠. 단수 치고 이쪽을 이어서 물론 여기를 이렇게 끊어 잡히게 되긴 하지만 여기 백돌도 약간 좀 흙의 단단한 곳에 붙어있는 돌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김신영 선수와 권주리 선수의 속기 대국, 최정 선수와 김윤영 선수의 장고 대국 어떨까요? 그 대국 함께 보시죠. 네, 정막이 흐르는 대국장입니다. 네, 이 대국도 조금 진행이 됐네요. 대국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최정 선수가 화점 보통 이렇게 이쪽에서 화점과 소목을 뒀을 때는 중국식 포진을 펼치는 것이 보통인데 최정 선수가 김영 선수가 이쪽에 소목을 두자 바로 날짜로 굳혔습니다. 그리고 벌리고 눈목자 걸쳐놓고 이곳을 다가가니까 벌려가니까 이곳 둬서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여기까지 두고 김영 선수가 여기를 초반에 약간 이른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곳 눈목자
이렇게 일반가를 지키겠다 하는 건데 뭐 수법이 이수가 이상하다기보다는 잘 좀, 두어지지는 않나요? 예, 일방적인 집을 짓는 수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기사들이 선호하지는 않죠. 보통은 이런 곳을 붙이고요. 요즘 붙이는 수가 많이 유행하거든요. 네.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날짜로 두는 것이 보통일 것 같은데요. 최정 선수도 바로 들어옵니다. 예, 최정 선수도 지금 이곳이 공배가 언뜻 보면은 세력인 것 같지만 주위의 흙돌로 인해서 공배가 꽉 차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 세 점이 그렇게 강한 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침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전면전인데요. 여기서 일감은 이곳을 한번 씌워보고요. 예, 이쪽을 씌우고 흙이 붙여서 넣으면 예, 이곳 이렇게 받아두는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백돌이 지금 세 점은 큰 자리는 아닌가요? 예, 이 세 점은 나중에 백돌이 왔을 적엔 집 짓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만 지금은 흙이 벌써 뒀기 때문에 그렇게 흙돌을 공격하는데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네. 김용 선수는 예, 이렇게 확실히 이 입구자 두 점과 연결해 놓으면 이제는 세력으로 변모할 수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약간 좀 발이 느린 수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김용 선수는 초반 작전을 두텁게 두어가는 작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김윤영 선수가 굉장히 두텁고 좀 견실한 기풍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좀 단단하게 두는 스타일입니다. 네. 바둑이 김용 선수도 초반에 약간의 이상 감각이 보여질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바둑이 견고하게 잘 둡니다. 네, 저는 김윤영 선수가 입단하기 전에 그래도 조금 가까이서 항상 공부를 같이 하곤 했었는데요. 술기가 굉장히 강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여류기사들이 대부분이 수일기가 강합니다. 오히려 여류기사들의 약점이라고 꼽을 수 있다면 초반 포석 감각이나 네. 이런 게 남자 기사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뭐 잔수나 뭐 부분적인 수일기 같은 경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권주리 선수가 이곳을 그냥 입구자 붙이는 것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하나 짚었어요. 그래 놓고 이곳을 뒀는데요. 그러면 이제는요. 여기서 2단 젖히진 못하죠. 이제는 축이네요. 예, 이제는 축이고 축머리를 쓸 수 있는 이곳에 백이 기껏해야 이 정도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은 조금 좀 백이 아쉽기 때문에 축머리를 좀 강하게 써야 되는데 연타를 할 때는 이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백도 여기 2단 젖히지 않고 그냥 뭐 치받고 젖혀서 넘어가겠죠. 아까 보여주신 패 모양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최정 선수는 지금 이곳을 백이 두니까 그냥 한 칸 뛰고 그럼 한 칸 뛰면은 당연히 다음 수가 이 자리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냥 이 정도로 교환해 놨다는 것은 이제는 손을 돌려서 뭐 이런 곳에 걸쳐 가겠다는 거죠. 지금 흙이 한 칸 뛴 수를 교환 안 할 수도 있었을까요? 보통 네. 이런 곳을 교환을 안 하는 것은요. 다음에 여길 뛰지 않고 더 깊게 침투하는 것을 남겨놓거나 했을 때 이것을 교환을 안 해놓고 두는데 최정 선수가 이렇게 좀 미세한 것에 그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큰 그림만 보나요? 예, 가볍게 이런 것은 처리하고 좀 큰 자리로 가는 그런 스타일이죠. 김시정 선수는 2단을 젖혔습니다.
이건 축인데 예, 그럼 축머리로 그러면 그냥 만족을 하겠다는 그냥 얘기일까요? 이렇게 두고 제가 축을 잘못 보지는 않았겠죠. 예,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젖히고 그다음에 때리거나 하면 뭐 이런 것을 뛰던지 아니면 이곳을 벌리던지 뭐 이렇게 두겠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쪽을 벌릴지 이쪽을 뛸지 집으로는 이쪽이 크기는 합니다만 흙이 여기가 두터워서요. 뭐 붙여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날짜 가더라도 흙 모양도 여기가 워낙 두터워서 좋거든요. 그렇네요. 예, 여기서 과연 그쪽을 뛰어가네요. 아무래도 여기 빵 때림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면 흙도 이곳을 받기보다는 여기까지 이 빵 때림이 이 전판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곳은 뭐 선수죠. 교환해 놓고 여기까지 다가오려는 것 같습니다. 네. 백이 안 둔 자리 가야죠. 아직은 누가 좋다 얘기할 수 없고 잘 어울린 바둑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흙이나 백 중에서 선택을 하라면 저는 두터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흙을 선택하고 싶기는 한데요. 이 속기대국 말씀하시는 거죠? 예, 김지영 선수와 권주리 선수의 네. 대국을 보면은요. 아무래도 백도 여기 흙이 약간 악수를 둬줘서요. 기분 좋게 젖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축머리로서 그렇게 어느 것을 보통 축머리를 연탈해야지 값어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젖히는 걸로는 이쪽 빵 때림이 좀 더 위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형태를 보면은요, 백이 여기 둔 것과 흙의 여기 둔 교환이 없다면 모를까 이 교환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빵 때림을 주는 것은 약간은 좀 백이 불만인 것 같은데요. 30초 하나, 둘, 미세하지만 흙이 기분 좋은 흐름이네요. 다섯, 예. 여섯, 일곱, 여덟. 네, 권주리 선수 초읽기 들어갔습니다. 예, 붙여갔네요. 요즘 뭐 어떤 형태든지 이 굳힘에서 붙이는 수 참 많이 나오는 것 예,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저 붙이는 수가 너무 많이 두어지고 있어요. 프로들이 대국에서. 근데 지금은 이렇게 붙이는 것이 물론 둘 수도 있습니다만 썩 좋은 그 감각은 아니죠. 왜 왜냐면 그럴까요? 여기가 빵 때림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보통 이 붙인다는 것은 기존의 이 굳힘이 그래도 돌이 두 개가 미리 선점돼 있기 때문에 두텁거든요. 그곳에 이제 좀 이렇게 가볍게 잽을 알리는 느낌인데 지금은 여기가 빵 때림이 두터워서 그냥 다가가더라도 이쪽 침투해서 싸우는 거는 좀 쉽지 않은데요. 일단 붙였고요. 김시영 선수도 두텁게 그냥 젖히고 이었네요. 그렇다면 뭐 흙은 여기선 뻔하죠. 뭐 밀어가야 됩니다. 밀어가는 수는 어떻게 보면 거의 절대죠. 30초 뭐 하나, 좀 부드럽게 둔 다음에 이렇게 지킬 수도 있는데 넷, 어, 다섯, 여섯, 약간은 좀 패기가 없어 보이죠. 네. 네, 여덟. 밀어붙입니다. 예, 이제는 네, 백도 하변의 흙 진영이 자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흙을 어떤 식으로 삭감을 할지. 지금 장고대국은 김윤영 선수가 착수를 못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가 보통일까요? 예, 장고대국은 지금 이곳을 걸친 장면이 백으로서는 받기가 좀 애매한 모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차렷해서 받아놓게 되면 흙이 이곳을 높게나 아니면 견실하게 이렇게 두 칸을 벌린 이후에 다음에 이곳에 침투하는 수단이 상당히 백으로서는 거슬리죠.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침투입니다. 그렇다고 그쪽을 지키자니 또 발이 느린 감이 있는데요. 30초 예, 하나, 그렇습니다. 여기서 둘, 이렇게 백이 받아두는 것은 다섯, 어떻게 보면 이 돌을 기존에 착점되어 있는 이 돌을 너무 활용을 못하는 듯한 간격이 되죠. 네,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지금 김유영 선수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지금 생각하는데요.
간격을 고려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법이 있긴 있어요. 여기서 붙이고 넣을 때 입구자로 지키면요. 흙은 이곳을 벌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킬 때는 이 귀의 집과 이 변의 간격이 어느 정도는 뭐 장단이 잘 맞는다고 볼 수는 있는데 백으로서는 아쉬운 것이 두 점으로 머리를 세워줘서 흙도 좋은 간격이 된다는 겁니다. 아, 이제는 흙 모양도 줘야지는 예,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붙이는 수 둡니다. 예, 일단은 김영 선수는 좀 전에 보여드린 그림대로 두어갑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곳에 하나, 실전 심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이곳에 집 100집이 거의 30집 가까운 집을 확보했어요. 여섯, 그러면은 물론 흙 모양도 좋지만 지금 여기도 100집이 15집 이상 나거든요. 네. 그럼 벌써 최소 45집을 확보했어요. 그럼 흙이 이렇게 벌렸을 때 덤까지 하면은 거의 52집에 가깝죠. 그러면은 여기가 한 10집 모양이지만 여기도 10집 모양이고요. 100이 또 먼저 두기 때문에 충분히 100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초읽기에 몰렸습니다. 권주리 선수. 그에 맞서는 김신영 선수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서울 부광탁스와 경기 호반건설의 2라운드 1경기. 지금 속기대국과 잠꼬대국 나란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2라운드 1경기 어떤 팀이 승리할까요?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우수의약품을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사랑과 신뢰가 가득한 세상. 풍요로운 생활 건강낙원. 인류의 번영을 추구한다. 서울 부광탁스팀. 권효진 감독. 1주전 최정 선수. 2주전 김신영 선수. 3주전 김나현 선수. 후보 위재인 선수. 서울 부광탁스팀. (2016)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2라운드 1경기입니다. 서울 부광탁스와 경기 호반건설의 대결. 네, 속기대국인데요. 김신영 선수와 권주리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진행이 됐네요. 예, 진행이 좀 됐습니다. 셋, 넷, 예, 이곳을 다섯, 두니까 여섯, 예, 짚었죠. 일곱, 여덟, 그리고 뛰니까 아홉. 이것을 들고 눈목작하고 젖혀 끼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빵단에만 그곳을 좀 지우려고 한 거겠죠. 예, 백의 입장은요. 이 모양을 삭감하되 이 빵 때림에서 최대한 먼 쪽에서 행마를 해야 됩니다. 이 두터움에 가까이 가면은 안 되죠. 네. 바람직한 삭감법이 아니죠. 이 모양을 삭감하되 약간 먼 쪽에서 흙도 이렇게 진행된 것은 약간은 좀 느슨하게 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30초. 하나, 좀 더 강력하게 둘, 공격을 예, 하는 게 그 나았을까요? 끼워 이은 것은 먼저 다섯, 모자를 한번 씌워보는 여섯, 것이 어땠을까 일곱, 싶습니다. 물론 여덟, 호구 치는 거 막히는 자리도 아픕니다만 백이 그래도 여기는 좀 가볍게 행마하면서 자세를 잘 잡은 것 같고요. 흙도 이쪽을 씌우면서요. 직접적으로 키우기보다는 이쪽을 씌워서 백이 둘 때 자연스럽게 지키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속기대국 권주리 선수 초읽기 1회 사용했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들여다보는데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백도 결행을 할 것 같은데요. 이곳을 찌르고요. 이쪽을 끊어가면 어떻게 되죠? 잡는 것은 그래도 물론 흑에게 한 점을 잡히긴 합니다만 백도 이 한 점을 잡아서요. 여기 늘 수밖에 없을 때 30초. 위를 꼬부리면 하나, 확실히 좀 둘, 흑이 모양이 셋, 당한 것 같은데요. 넷, 백도 이거 나와 다섯, 끊어야 됩니다. 네. 일곱, 여덟, 그 한 점 잡으면 백도 두터워지는 것 같아요. 예, 네 번 그러면 남았습니다. 흑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아까 그 모양은 마음에 안 드니 이어보겠습니다. 그럼 단수 치겠죠. 이런 곳에서 추가된다고 나가는 것은 속수죠. 위에서 단수 치고 호구 치면 이상하고요. 그냥 버려주죠. 예, 여기서 이곳을 나와 끊겠다는 뜻인가요? 백도 바로 막지는 않고 붙여갈 텐데 계속 끼워서 이렇게 끊게 되면 만만치는 않네요. 이렇게 약간은 속수의 행마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흑이 결행할 수 있는 것은 셋, 다 여기 빵 때림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두터움이 말을 하는 거죠. 백도 여기서 함부로 행마라 하는 거는 여기까지 듭니다. 과연 끊어갈지. 백이 두텁게 둔다면 그냥 이곳을 이렇게 막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두는 것은 백도 약간은 좀 섭섭하다고 할까요? 좀 더 강한 수법을 구사하고 싶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면 슬슬 접전이 일어나죠. 1차 승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요. 30초. 하나, 김신영 둘, 선수는 셋, 뭐 전투를 넷, 즐겨하는 걸로 유명한데 다섯, 권주리 선수는 여섯, 평상시 스타일이 일곱, 어떨까요? 여덟. 아직은 권주리 선수의 그 스타일은 제가 완벽하게 파악을 못했고요. 1라운드에 오유진 선수랑 둔 바둑을 내용을 토대로 보면 네. 일주에 보면 그냥 좀 침착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대부분 때로는 과감하게 둘 필요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찔러 나오는 것도 유력해 보입니다. 30초. 여기서 하나, 흑도 나와 끊고 싶습니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곳 여섯, 있는 것은 조금 여섯, 별로 내키지 않는데요. 여덟. 결행합니다.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김신영 선수가 이 찌른 수로는요, 찌르고 나서 생각한 걸 수도 있어요. 찌른 수로는 먼저 이런 곳을 한번 붙여보고요. 찌르고 나서 붙이는 것은 찌른 게 악수가 되거든요. 흑이 이쪽을 밀어갔을 때 먼저 붙여보고 흑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그 다음 찔러서 30초. 여기를 결정하는 하나, 것이 어땠을까 둘, 싶습니다. 셋, 그냥 한번 다섯, 찌르고 나서 여섯, 생각을 했는데 일곱, 이쪽 찌르고 여덟, 나오니까 만만치 아홉. 않습니다. 여기서 흑이 뭐 당연히 끊어가야 되겠죠. 네, 우선 백두돌은 끊어졌는데요. 여기서 백이 행마를 한다면 단수 치는 수보다는 이런 식으로 입구자를 하는 것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흑이 이 한 점을 선수로 살리려고 단수 치는 것은 이렇게 때려서 좀 행마가 좀 속돼 보이죠. 둘, 셋, 넷, 다섯. 손을 뺐네요. 여기는 흑이 먼저 둬도
뭐 쉽사리 공격당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흙도 이곳에서 부분적으로 행마를 할 때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미는 것보다 이쪽에 젖혀서 뭔가 네. 백이 응수를 하면 그때 타고 나오는 것이 좋은데요. 과연 흙이 이도를 바로 응수를 할지 아니면 우변을 30초. 공략을 할지 하나, 어렵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젖혀갔죠. 이런 수단도 배워두면 좋겠네요. 예, 이런 형태에서는 이렇게 젖혀가는 것이 뭐 일감이죠. 그럼 백도 이쪽이나 이쪽으로 응수하는 건 이상하고요. 안두잔이 여기를 끊어서 잡히니까요. 백도 뭐 이곳을 끊어갈 것 같고요. 예, 여기서도 이 끊은 다음에도 흙의 응수는 어렵습니다. 어떤 식으로 행마를 해야 될지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위에서 막아서 처리를 하네요. 하네요. 글쎄요, 지금 밀어가는 행마는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밀어간다는 것은 흙이 단수치고 이렇게 이었을 때 뭔가 어디론가 또 행마를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냥 여기를 30초. 예, 이곳을 두지 하나, 않고 그냥 이었어도 흙이 셋, 미는 것은 백도 이렇게 가만히 늘어나와서 기분이 좋거든요. 일곱,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곳을 두지 않고 그냥 뒀다고 하면 찝는 수 말고는 좀 다른 행마가 나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예, 권주리 선수도 상변을 보류한 채 또 우변을 공략합니다. 그것도 날일자로 뒀네요. 예, 점점 재밌어집니다. 백이 타개를 하려고 하면 여기 붙이는 걸로 타개가 돼 있어요. 넷, 예, 다섯, 단수 치면은 여섯, 이렇게 이어도 다음에 여덟, 이곳과 아홉. 이곳이 맞보기로요. 여기 젖히면 중앙과 연결되고요. 여기 늘면 입구자 가서 차단하면 여기 늘어서 살아 있거든요. 맛보기네요. 예, 지금은 단수를 쳤네요. 단수 치는 것은 글쎄요. 백이 이곳을 두면 흙이 여기를 나올 수가 있고요. 백이 때려내면 이렇게 입구자로 일단은 압박하는 것이 좀 남아 있습니다. 뭐 여기를 두면은 더 이상 공격은 잘 안 될 것 같은데 흙돌이 여기 좀 돌이 오게 되면 잡으러 가는 맛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단수를 쳤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지금 권주리 선수 다섯, 여섯, 일곱. 머릿속 생각을 유추해 보면 이도를 잡으러 가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를 최대한 흙이 두텁게 해놓고 마지막으로 이곳을 두텁게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 또 백돌 타개가 만만치 않거든요. 백도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요. 이거 붙여서 악수를 좀 교환해 놓고 이런 식으로 날짜를 달리게 되면 연결은 됩니다만 어쨌든 지금 권주리 선수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근데 이렇게 둘, 단수 치고 이렇게 한 셋, 칸 뛸 바에는 넷, 그냥 이수로 다섯, 입구자 붙여서 사는 게 좀 더 여섯, 간단해 보였는데요. 여덟. 예, 지금은 흙도 이 백돌과 이 백돌을 선수로 차단만 할 수 있으면 잡으러 가면은 백이 위험하거든요. 그러면은 백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데 붙일 때 함부로 중앙을 계속 응수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따지면 아까 이 단수 친 수로는 그냥 흙 모양도 조금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그냥 붙여서 타게 하는 것이 어땠을까 싶은데요. 예, 과연 지금 붙인 흙이 중앙으로 30초. 붙여간 이 수를 둘, 계속 응수를 해갈 수 있을지.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 젖혔습니다. 흙은 여기서 뭐 젖힌다든지 해서 두나요? 이곳을 젖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이곳을 끊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젖힌 다음에 젖히면
백도 계속 응수하기는 힘들고요. 살게 되는데 그때 끊는 것은 이도를 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이곳을 끊게 되면은요. 백이 단수 치면 그 다음에 이걸 단수 쳐버려요. 하나, 그 다음에 여기와 맞보기로 하는 거고요. 셋, 이건 부담이 더 가겠네요. 예, 여기서 백이 이런 식으로 늘게 되면 아까 이돌과 이돌의 교환은 흙으로서는 너무 아깝죠. 그냥 느나요? 아, 더 강력하게 안 됐나요? 글쎄요, 거기 들어간 수는 좋게 표현하면 좀 침착한 수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좀 패기가 없어 보이는데요. 뭔가 끊어가던지 해서 좀 더 강력하게 두고 싶은 자리였거든요. 왜냐하면 백의 여기 생사가 걸려있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는 김신영 선수도 기분 좋게 30초. 입구자를 가서 살아두겠죠. 그 다음에 끊는 것은 그렇게 별게 없는 모양이고요. 어차피 흙은 여섯, 이쪽을 이렇게 연결을 그곳 하나 더 미나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받게 되면 오히려 이 나중에 밀어간 수가 자충 형태가 돼서 약간 악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끊었을 때. 어차피 지금 포인트는 상변이에요. 백이 이곳을 선수를 살 수는 없는 모양이고 백이 살 때 흙도 30초. 이곳을 하나, 둘, 이렇게 차단하겠다는 건데 넷, 백도 다섯, 이곳 날짜로 두고 흙이 차단하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붙여가게 되면 거의 타개는 돼 있습니다. 여기 형태는요. 백은 뭐 아낌없이 그쪽을 다 하네요. 여기까지 두네요. 그러니까 좀 건주리 선수가 지금 이 는수가 근데 건주리 선수는 그냥 늘어둬서 다음에 여기 연결만 하면 할만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상대방은 한 수를 더 뜨죠. 흙은 적당히 타협을 하고 다음 수순을 예상을 했지만 좀 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꾸 30초. 밀어붙이거든요. 네. 둘, 셋, 이수로는 먼저 결행을 했어야 다섯,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 강하게요. 일곱, 여덟, 아홉. 끊어갔습니다. 이제는 강하게 나옵니다. 재밌어졌습니다. 권주리 선수가 계속 붙여서 뻗으면서 우변을 살아라 했는데 김신영 선수가 거역했거든요. 권주리 선수도 지금 감은 살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데 그냥 늘고 있어서는 모양도 당하고 좀 흙이 재미없는 진행이다 해서 30초. 지금 하나, 딱 둘, 끊어갔죠. 타이밍이라고 본 거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권주리 선수도 알아요. 지금 이쪽으로 호구로 단수를 쳐서 늘면 이렇게 뛰면은 죽는다는 건 알지만 이곳 하나 단수 치고요. 이을 때 근데 이 잡으러 가는 게 이곳 단수 치고 이렇게 호구 치면 물론 찝어서 패를 하는 맛은 있지만 일단은 반은 연결이 됐습니다. 이러고 30초. 근데 하나, 패를 들어갈 수도 있네요. 뭐 어렵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까지 끊어갔습니다. 글쎄요. 지금 끊어간 수의 의미는요. 이쪽을 두면 이제는 이곳을 단수 쳐서요. 때리게 되면 흙이 이쪽을 잡으러 갈 때 백이 이렇게 연결한다고 할지라도 다음에 느는 맛이 있죠. 그러면 나중에 패를 결행해도 훨씬 다르고요. 30초. 하나, 둘, 이것을 셋, 때리면 단수 치고요. 다섯, 이러면 여섯, 잡으러 가고 일곱, 여덟. 이렇게 둘 때 네, 그쪽을 이곳을 막는 게 연결하면- 아니고 네. 입구자로 계속 잡으러 가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일단 때렸고요. 뭐 이 교환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수는
좀 보류를 하고 흑도 지금 여기 끊고 여기 끊어서 이 한 점 잡으려고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게 아니죠. 아, 그렇죠. 이쪽 우변 전체 돌을 잡기 30초.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악수를 교환하면서 둔 거죠. 셋, 이제는 뭐 흑도 어쩔 수 없는데요. 다섯, 여섯, 이거 둬야 됩니다. 여덟, 아홉, 아. 아, 이건 손에 너무 많이 본 거 아닌가요? 예, 좀 글쎄요. 권주리 선수 수법을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이곳을 이쪽을 끊어서 빵 때림도 더 놓고 이제 여기를 있는 거는 백이 당연히 이쪽 두게 되면 저는 순간적으로 지금 여기 사활이 확실치가 않은가 다시 봤는데요. 확실한 30초. 모양이고요. 하나, 둘, 이 수법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넷, 여기 지금 다음 치고 이어봤자 날짜로 다섯.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기 너무 두텁게 해줬는데요. 이 다음에 이 한 점 잡는 거는 글쎄요. 여기 빵 때림 주면서 이 한 점 잡았다고 자랑할 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삼십 초. 네, 하나, 이 중앙 공방에서는 셋, 권주리 넷, 선수가 다섯. 어땠을까요? 여섯, 빵따냄이 100도 두터워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상변을 가네요. 과연 장고대국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함께 보시죠. 네, 서울 부광탁스의 최정 선수와 경기호반건설의 김윤영 선수의 장고대국. 예. 아까 이곳 붙이고 지키고 예상대로 3칸 높게 30초. 벌렸고요. 하나, 걸쳐서 둘, 낮은 협공을 한 다음에 씌워가면서 다섯, 흑은 우변 한 점을 버리고 귀를 차지하는 정석 선택을 했고요. 예, 이곳을 벌리니까 집으로 흑은 따라 붙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백의 입장에서 보면 흑이 집으로 또 따라 붙으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곳을 또 침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칸 뛰고 여기 붙이는 것이 맥점이죠. 백은 때릴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두면서 예, 지금은 큰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닌데요. 일단 어떻게 보면 포석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은 최정 선수와 김윤영 선수의 바둑을 형세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상기 흑집이 18집 정도 나고요. 여기 집은 9집 모양이죠. 27집. 여기는 30초. 하나, 둘, 셋, 글쎄요. 이거 뭐 네. 집으로 한 사나이가 지금 약간 애매하긴 한데 한 5집 보겠습니다. 여섯, 32집. 집이죠. 아홉, 그리고 여기 집이 16집 정도 보겠습니다. 네, 그럼 48이죠. 예, 48집이고 100집은 아까 여기 집이 30집이 좀 약하다 그랬죠. 약간 30집 모양이긴 한데 지금은 흑돌이 다가오면서 30집이 좀 약하고 여기는 15집이 좀 강합니다. 여기 2집 있고요. 그럼 100집도 45집 이상 나 있죠. 네. 그렇다면 지금은 물론 백돌 차례이긴 합니다만 흑이 이곳을 붙이고 여기서 30초. 젖혀오면서 하나, 여기가 좀 미생이기 때문에 셋, 집은 다섯, 여섯, 덤에 걸리는 형세고요. 여덟, 아홉, 그 대신 흑이 전체적으로 지금은 이 빵 때린 모양이 그렇게 이제는 두텁지가 않습니다. 흑이 이 백돌을 압박하다가 또 여기를 다가오게 되면 여기도 또 흑 모양이 좀 생겨요. 아직 최정 선수와 김윤영 선수의 바둑은 갈 길이 먼 듯한 인상을 좀 줍니다. 유불리를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 속기대국 상변을 연결했고 둘, 예, 날일자로 건너갔네요. 연결하니까 다섯, 백이 하나 붙여놓고요. 일곱, 그냥 둬도 될 것 같은데
좀 안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 하나 붙여놓고 넘어갔습니다. 여기는 흑도 이제 차단하는 수단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물론 집을 헤아려 봐야 되지만 집을 안 세봐도 뭔가 백집이 약간은 그래도 좀 많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흑이 처음에 이 민 상태에서 백도 물론 아까 한 칸 뛴 상태에서 상변집이 약간 눌리긴 했습니다만 그것을 빼고 나서 보면 여기도 백이 다 타결을 했죠. 여기도 다 쉽게 타결하고 오히려 빵 때려서 두터워졌죠. 그렇다면 이 바둑은 뭐 집을 자세히 세어보지 않더라도 일단은 백이 좀 편한 바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지금 상변을 밀어갔고요. 여기서 받으면 이렇게 붙여서 차단당하고요. 아, 끊었네요. 예, 일단은 이곳을 무슨 뜻일까요? 끊었는데요. 이곳을 잡으면 이곳 단수 쳐놓고요. 늘죠. 끊어야 됩니다. 단수 이해죠. 이곳을 하나 늘어놓겠죠. 그러면 꼬부리면 오히려 흑이 잡히기 때문에 이곳을 두고요. 그럼 이곳을 막으면 하나, 둘, 셋, 수가 나죠. 그러면 여섯, 예, 여기 잡는 수는 안 됩니다. 여덟, 이쪽을 잡아야 되죠. 그러면 아, 그쪽 다 선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곳을 그냥 늘어서 선수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여기가요. 백이 이렇게 응수하는 것도 차단이 당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붙여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럼 다음에 늘면 여기와 여기가 원래 맛보기를 끊기는 형태이긴 한데 지금은 여기 끊어놓은 수로 인해서 이쪽을 이어도 됩니다. 30초 하나, 흑이 무리스럽게 계속 잡으러 가면 넷, 예, 다섯, 넉점 잡을래다 큰일 나죠. 아, 이건 안 여기가 되겠네요. 하나 때려 먹히기 때문에 여기가 다 초토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래 놓고 입구자를 붙였죠. 미리 흑의 응수를 차단해 놓는 교환이죠. 약간은 악수이긴 합니다만 백도 어쩔 수 없습니다. 흑도 이제는 여기를 더 이상 응수를 할 건 없고요. 여기 다음에 잡히면 아프기 때문에 이거 단수 치고요. 이런 정도 30초 한 칸 하나, 뛰어놔야 될 것 같은데요. 셋, 백이 그러면 다섯, 이쪽을 여섯, 일곱, 벌려서 여덟, 글쎄요, 집이 흑이 과연 따라 붙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백도 집으로 많이 앞선 모양은 아닌데 흑도 뭐 그렇게 해볼 만한 데가 없는 돌의 형태들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지금 현재요. 백의 엷은 돌들이 다 정리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흑도 뭐 이 바둑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보기엔 백이 약간 좋아 보이는데 네.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실마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이제 뭐 우변도 확실히 살았고 상변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요. 네, 2라운드 1경기. 속기대국의 김신영, 권주리 선수입니다. 네, 서울 부광탁스의 검토실인데요. 김채영 선수, 김나연 선수, 또 권효진 감독까지 지금 검토에 열중입니다. 네, 2016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저희는 잠시만 다녀올게요.